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월 30일 이번 달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로요, 이 자연 기후 즉 장마 때문에도 환경이 안 좋고,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2달로 가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나토 정상회담 이 참석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여당은 책임 있는 그야말로 여당이잖아요. 국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당이 여당이에요. 왜 이번에 정권이 교체됐습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잘못하고, 그 잘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대통령이라도 잘 세워야 되는데 세웠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민주당이 잘못했냐? 대통령이 잘못할 때 지적을 해야 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보태줘야 되고, 힘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여당 때 잘못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 대표하면 당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의 얼굴이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이 이 스캔들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성 스캔들에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딱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이 특징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을 이제 수사 당국에서요, 확인이 되는 그런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여러 정황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안에서는요, 이준석 대표,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철저한 부인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폭로되고 있는 이런 정황을 볼 때 심상치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심상치 않은 결정적 증거는 바로 김철근 최측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윤리위가 아무리 수사권 없다고 하지만은, 더군다나 소명을 한 2시간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징계 이 윤리위원들이 그야말로 깊은 고민을 한 나머지 심야에까지 이 토론을 거듭하고 또 질의를 하면서 내린 결정인데, 거기에 충분한 심증이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유죄 심령이 가는, 그러니까 징계를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 살아남기 위한 작전 중에 이제 하나는 말이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환심을 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환심, 인정감을 부여받는 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면담을 추진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2번을 추진했는데 2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 여당 대표가 이 대통령하고 만나겠다, 이래서 정책 현안을 논의하겠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거기에 최근에 본인의 징계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덧칠을 하느냐.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본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운 처지 아니겠어요? 지금 윤리위 심의와 자기가 대통령과의 면담, 이거를 연결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딱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요구와 욕심에 대해서 우리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인지상정이죠. 예. 본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이거를 갖다 윤리위하고 연계시키냐라는 얘기는 본인이 내 의도가 다 국민들한테 노출됐네,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요, 이준석 대표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 공부 잘하고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머리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눈높이를 너무나 초월해서 하면요, 우리 국민들을 볼 때, 야, 이거는 혼자 속된 말로 짱구 쓰는구나, 이준석 혼자 머리 는 척하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명색이 말이죠, 대통령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야말로 당대표와의 이 면담 관계를 거짓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나 또 이 일각에서 소수설이지만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 여기에 더 방점이 있고, 특히 만찬 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또 판단하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느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이건 국민일보에 맨 먼저 단독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대통령하고 만나려면 어떤 의제, 어젠다, 그리고 만나는 이유를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보도에 대해서 딱 잘라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요, 뭐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국민일보는 대통령이 주어예요. 대통령이 서브젝트 주어. 대통령이 그런 욕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 참모실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나오니까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어느 참모라도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죠.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비서관이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거 말이지 왜 만나려고 그러죠?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해명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과의 회담을 편화시키지 말라. 나는 그래도 정책을 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커버하려다가 그것도 실패.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또 부인하려다가 또 실패.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준석 대표의 지금 윤리의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냐, 이렇게 해석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황적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또 윤심을 또 사로잡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그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경주에 가고 포항에 가요. 그러면 경주와 포항을 또 딱 어느 지역을 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공약을 하기 위해서 대선 때 갔던 그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거를 다시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 대통령님을 챙기고 있으니 대통령께서도 나를 좀 챙겨달라. 나만큼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버스가 많이 지나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주에 가서는 월성원전, 이 현장을 월성원전 본부를 방문하는 겁니다. 월성원전 본부를 방문해서 말하자면 월성원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월성원전 감사 결과를 가지고 대전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사퇴 압박이 노골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징계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 이슈가 바로 월성원전이에요. 그래서 월성원자력 본부 현장을 방문합니다. 민생행보죠, 일종의. 그래서 원자력 본부의 맥스터 현장 시찰까지 해요. 이 맥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 저장 시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거에 관해서는요.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 윤심 살려고 간 게 아니야. 김영식 의원이 예전부터 좀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간 것일 뿐이야. 그렇지만은 꼭 먹고 알 먹고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포항을 가요. 포항에 가서는 영림란 대교 부지, 그리고 호미곶의 국가해양정원, 여기도 방문합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공약을 발표한 그런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딱 챙기려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때문에 안 되느냐? 결정적 증거 2개가 나왔어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박수영 의원이 있어요. 박수영 의원. 이 박수영 의원은 친윤계의 대표적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말이죠. 어제 페북에다가 뭘 올렸냐면 영어로 이 씨가 데칼코마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 당을 망치는. 그럼 박수영 의원은 누구냐?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을 지냈어요. 그래서 신친윤계로 분류되고 있고, 이달 초 김기현을 단장으로 한 유럽 특사단의 멤버로 같이 불란서하고 벨기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이 씨가 데칼코마니다. 당을 망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직격탄을 가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친윤 의원들을 이준석 대표가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맞받아치고 있어요. 권력을 향유하는 거라는 것 전제 자체가 위험하다. 권력은 향유하는 게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최근에요, 이 장제원 의원이 주관하는 미래혁신 포럼 이 강연에도 직접 참석했어요.
이 정도로 친윤 의원의 지금 핵심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직접 이준석 대표를 직격하고 있어요. 당 대표가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들 중요한 오늘 나온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당 대표 비서실장 누구냐? 박성민 의원이에요. 이 박성민 의원이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리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오늘 사퇴하겠다, 사퇴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오늘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손절 작전, 고립 작전이 가속화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지금 7월 7일이니까 딱 일주일을 남겨놓고 사퇴를 했다. 신윤계 인사가 말이죠. 이건 뭘 의미가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당대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 설 자리는 이제 없어진 거야. 이런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요, 이 박성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일신상 이유로 사퇴하겠고 국회에서 발표한다. 더 이상 이 대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불과 딱 석 달 만에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 여기에 이제 이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일신상의 이유 왜 그럽니까? 뭐 흔히 좋게 얘기하면 제가 잘못 모셔서 제가 모시고 있는 당 대표가 지금 윤리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표합니다. 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성상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문제로 사사건건 이준석 대표가 당 의원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잘못 모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성민 의원이 친윤계가 된 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갔다 왔어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성민 비서실장입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이 회동이 있다 없다,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넘어간다. 이게 여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일신상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점잖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한마디로 이런저런 거를 다 뒤집어 보니 종합적으로 보니 이준석 대표 설당이 없고 저렇게 저 혼자 잘났다고 일일이 다 싸우고 다니고 방어하고 다니고 공격하고 다니는데 이거 당 대표 이제 못해 먹을 거야.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조촐하게 그리고 소탈하게 출국을 한다 하더라도요, 소탈과 그 다음에 간편하게 출국하는 그 장면에 당 대표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오더라도. 그게 진짜 소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 거의 끝나는 운명이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뭐 이준석 대표 센스가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논란을 야기한 것만 하나로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면 이준석 대표직 하는 걸 보면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측근을 통해서라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 대표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박성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요, 선대위에서도 이 조직본부장도 맡았고, 그리고 개인적 친분도 상당히 가깝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가깝냐? 2014년도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구고검에 좌천이 됐는데, 그때 울산 중구청장이어가지고 만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수영 의원, 그 다음에 이 박성민 비서실장, 한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딱 이름을 걸고 비판하고, 한 사람은 아예 나 못해먹겠다 할 일도 없어 하고 내려오고 이러니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예
즉 친윤계들의 이 공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비판하고 반박하고 하면서 우리는 우름대로 고하고 가면 돼, 이 얘기잖아요. 예, 나는 나의 길 가겠다. 마이 웨이를 또 한 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당 대표가 마이웨이를 계속하면 결국은 여당은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정치하는 게 여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이 얘기는 민심으로부터 이탈되는 속도를 더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심으로부터 이탈되는 정당, 그 정당이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대표는 저절로 생명력, 배가 가라앉으면 배 선장이 같이 가라앉지, 배가 가라앉는데 선장이 어디로 도망 나올 구멍이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끼고 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새로 나타난 사람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선거 때부터 쭉 일관되게 이준석을 감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태경이에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윤리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윤리위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망신 주기로 시간을 끌고 있고, 이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결국은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예, 명확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이슈화 시키려고 하느냐? 그거 망신주기 아니냐? 그리고 윤리위 때문에 지금 당내 지지율도 까먹고 당이 마치 난장판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냐? 윤리가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추어 같고 경솔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이 하태경 의원이 참 옳은 말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가끔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왜 자꾸 나를 대통령실과 당하고 이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냐. 불화를 조성한다. 이렇게 익명으로 인터뷰 하지 말고 실명으로 좀 해봐.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음모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음모가 누구겠어요? 친윤계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여권 안에서도 말이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비판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음모론으로 몰고 나오고 있어요. 음모론으로. 그래서 지금 여권 안에서 지금 갑자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준석 대표가 또 이 안철수 지금 의원을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시종일관 아주 야견의 악연 그 길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간장 발언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 간장 한 사발 나한테 퍼 부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갈등 관계가 되니까 언론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2016년 선거 때 20% 진 것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안철수 의원 말이 맞죠. 그것 때문에 나는 먼저 공격을 안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격해 온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실에서 입장문을 내고 뭐라고 그럴까요?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담은 음해의 글을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이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볼 때는 이런 걸로 해서 나를 이제 디스하려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재명 쪽, 이준석 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음모론의 핵심은 이제 이재명 쪽, 이준석 쪽이다 이렇게 하고, 이준석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음모론은 친윤계 쪽이다. 그래서요, 갑자기 지금 음모론이 여권 안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안철수 의원 최근의 행보, 처음서부터 우리 당으로 이제 오면서부터 자기 당 대표주자 1위야. 이런 평가가 다 받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최근의 행보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의원들과 스킨십을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파워게임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나는 정책 행보를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갈고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당 안에서도 나밖에는 나만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인수위를 하면서 지금 현 정권의 핵심 인물들과 네트워크를 가져왔고, 그리고 내가 100대 과제도 다 만든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여권 안에서 지금 현재 민들레 모임이니 뭐 새시대니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이런 거는 수사하게 당내 모임인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그것을 뛰어넘어갔고 당정 간의 연계고리를 역할을 하면서 당과 정의 함께 정책을 말하자면 리뷰하고 또 새로운 정책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 행보로 또 이 친안 기반을 좀 넓히겠다. 그래서 당 대표 선거에서 좀 유리한 입장에 좀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는 행보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물 건너가면 결국은 이제 바로 당권 이제 이 선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권 말하자면 이 경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권 안에서도 자녀 임기만 채우도록 되어 있는 당원 당규를 고치는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싸움하는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야당은 지금 싸움하는 양상이잖아요. 정책 대결을 하는.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서 지금 뺏긴 다수당의 위치를 누가 더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여기에 진검 승부를 걸어라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아침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구독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